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conclude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파생된 단어들을 다 모으면 정말 너무 많은데 그 중에 사용 빈도가 좀 높은 애들 위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그리고 뭐 다음 시간 정도면 이 conclude는 끝나고 그 다음 단어인 conduct로 넘어갈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제가 화면 한번 띄워볼게요. 네, 자, 일단은 지금 제가 띄운 화면에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이 좀 여러분들께 사실 양해를 좀 구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잠시 화면을 전환했는데 지금 이것은 교재 195쪽을 지금 띄운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 교재 195쪽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에 오류가 있어요. 예, 정말 죄송하게도 보시면 conclusion이라는 이 단어 오른쪽에 결론이 나다, 끝나다 이렇게 써 있죠. 근데 이렇게 되면 이게 동사란 뜻인데 사실 그렇지 않고 결론이나 끝 이라는 명사로 고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요 아래 이제 그 다른 이제 막 예시 드는 그 부분에도 conclusion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결론, 끝 하고 나머지는 벅벅벅 지우셔야 됩니다. 명사니까.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서 직접 이 수업 자료에서 그렇게 한번 해보면 conclusion은 결론이나 이라고 봐야 됩니다. 명사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밑에 있는 박스를 보시면 그 예문이 있죠. 저게 여러분들 교재에는 저렇게 빈칸이 뚫려 있지 않습니다. 이거는 제가 그냥 임의로 수업을 위해서 구멍을 뚫은 거예요. 자, 뭐 이거 수업 자료 다운받는 거는 항상 아래 링크 달려 있으니까 다들 아실 거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 한번 우리말 그 번역본과 대조시켜 가면서 한번 해볼 텐데 괜히 이렇게 박스 안에 글자들이 있으면 조금 불편하니까 얘를 밖으로 꺼내겠습니다. 네, 자, 그렇게 해놓고 딱 보니까 훨씬 보기가 편하죠. 자, 그러면 이거대로 한번 제가 해설을 좀 해볼게요. 먼저 처음에 이제 시작하는 부분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그럼 이거는 뭐뭐 합시다라는 그런 제안이죠. 그래서 let's wrap 이라고 나왔는데 이 wrap up 이라는 말 뒤에다가 이렇게 목적어를 붙이면 뭐뭐를 마무리하다, 뭐 끝내다? 예, 그런 뜻인데 이거는 조금 더 자세하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지금 제가 네이버 영어사전에서 wrap-up을 검색한 다음에 옥스퍼드 영어사전으로 들어갔는데 보시면 wrap something up 이렇게 나와 있죠. 그리고 이제 여기에 화살표가 이렇게 이쪽으로도 하나가 가 있고 이쪽으로도 하나가 가 있습니다.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wrap up 사이에 이 목적어가 들어오기도 하고 wrap up 뒤에 이 목적어가 나오기도 한다라는 표시입니다. 이거는 제가 좀 이따가 다시 설명을 드릴 텐데, 자, 일단은, 예문을 좀 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옥스퍼드, 영한사전에 나와 있는 예문이죠? 제가 요거 아예 긁어 오겠습니다. 자, 이제 보기 좀 편하시죠? 그래서, wrap-up이란 말은 합의나 뭐 회의 등을 마무리 짓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무리 짓다라는 말이 그 꼭 합의나 회의에만 써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wrap-up이란 단어는 진짜 온갖 것에 다 씁니다. 주로 어떤 일정 기간을 유지하는 어떤 모임이나 사람들이 참여해서 하는 그 무언가 뭐 이런 거를 마무리 지을 때 보통 wrap-up이라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제 강의, 그 lecture 또는 lesson 이런 단어랑 잘 어울려요. 그래서 let's wrap up today's lesson 또는 today's lecture 이러면 오늘 강의를 좀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마무리해 보죠. 이런 식으로 진짜 많이 씁니다. 엄청 많이 써요. 자, 그런데 이 예문을 보시면 이 that이란 거는 아마 저도 잘 모르지만 자기들끼리 얘기한 어떤 뭐 말 중에 어떤 말이 뭐 딱 있어서 그거면 딱 마무리에 적절한 뭐 멘트였다 뭐 그런 맥락인 것 같아요. 그래서 that 그것이 하고 wraps it up 이렇게 나오죠. 이 it이 사실 그 회의나 모임 그 무언가입니다. 그거 그냥 이렇게 나와 있고 just about이란 말은 아예 이렇게 하나의 표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제가 아예 그 사전으로 다시 찾아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just about 그러면 거의 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예문 1번 보시면 I've met just about everyone. 나는 거의 모든, 그러니까 이게 just about이죠. 그 다음에, 그러니까 just about은 거의죠. 그다음에 everyone 그럼 모든 사람이니까 이거 합치면은 거의 모든 사람이 just about everyone 이겠죠. 그래서 I've met just about everyone. 나는 거의 모든 사람을 만나보았다. 이렇게 되고
그냥 얘만 툭 던지기도 합니다. 일반 뭐 회화 같은 데서는. 그래서 예를 들어서 Did you reach your sales target? 이렇게 물어봤어요. Sales target은 판매 목표치라고 나와 있고 reach라는 동사는 어디에 도달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보통 달성하다 뭐 이렇게도 많이 번역을 하죠. 그러면 Did you reach? 당신은 어디에 도달하셨나요? Your sales target? 당신의 판매 목표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답이 이렇게 나오죠. Just about 이렇게. Just about? 그럼 거의 다요? 그런 말이야 그냥. 예. 그러니까 우리도 왜 그냥 거의 이렇게만 얘기할 때 있죠. 그런 식으로 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거는 that 그거는 just about 거의 wraps it up 그것을 마무리하네요. 이런 말인 거야. For today 그러면은 뭐 오늘을 위해서 굳이 번역하면 그렇지만 뭘 끝내다라는 뭐 그런 얘기를 하고 뒤에 for today 그러면 오늘의 뭐뭐가 끝나다 이런 식으로 많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 그들의 표현 방식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오늘을 위한 그것은 끝난다. 뭐 이런 표현 방법이에요. So that just about wraps it up for today. 그러면 한국어로 최대한 자연스럽게 번역하면 그걸로 오늘 회의는 거의 마무리되는 것 같군요.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자, 그런 차원에서 요 위에를 다시 보시면 Let's wrap up the meeting and come to a 하고 빈칸이죠. 자,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단어는 그렇죠. conclusion입니다. 그럼 얘를 넣어볼게요. 당연히 여기 뭐가 들어가죠? conclusion이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여기다가 conclusion이 뭐라고 번역이 되면 좋을까요? 회의를 마무리하고 땡땡을 내봅시다. 그럼 보통 우리가 회의하고 뭘 낸다고 그러죠? 그쵸, 아마 뭐 결론 같은 거? 결론이란 말을 써볼게요. 이렇게. 자, 그리고 나서 가만히 보니까 잠깐만, 이게 뭐지? 요런 게 우리가 이제 영어를 배울 때 약간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문법도 알고 그 문법에 따른 그 언어가 단어를 운용하는 체계도 알지만 그냥 뭔가 표현 방식이 우리랑 많이 상이하여 많이 달라서 곤경에 처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그때그때 익히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자, 이건 좀 이따 더 부연해서 말씀드릴게요. 즉 이거 자체를 결론을 내다라고 아예 그냥 알고 계시는 게 좋아요. 자, 이거 실제로 come to a conclusion이라고 제가 사전에 검색을 하고 결과를 보여드릴게요. 자, 여러분 화면 보시죠. 이거 네이버 영어 사전에서 come to a conclusion을 쳤습니다. 그러자 막 나오죠. 그러면서 이제 YBM All-in-All 이디엄 사전을 보시면 come to a conclusion이라고 해놓고 아예 뭐 종결되다, 결론에 도달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conclusion이라는 게 결론이잖아요. 그럼 결론 쪽으로 come, 뭐 오다, 뭐 가다 그런 식의 표현 방식인 거죠. 그래서 이거 자체가 그냥 제가 이걸 아예 캡처를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냥 이거 하나가 한 단어라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 여기 예문이 나오죠. 짠! We could not. 그럼 우리는 뭐뭐를 하지 못했습니다. 할 수 없었습니다. Come to a conclusion. 그러면 결론을 못 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뒤에 나오는 건 뭐 일단 설명상 생략을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위로 올라가면은 지금 이 문장을 가지고 제가 색깔로 표시를 해보면 일단은 뭐뭐 해봅시다 라는 요 말 있죠. 요게 약간 뭐 요거에 가까워요. 예, let's는 참고로 let us를 줄인 거죠. 예, 우리에게 허락하자 뭐 이런 얘기죠. 물론 뭐 그래 생각하고 쓰진 않겠지만 걔네도. 그 다음에 wrap up 이게 마무리하다죠. 그 다음에 회의를 얘가 어디 나옵니까? the meeting 부분이죠. 요게. 그 다음에 end가 뭐죠? 요 고 부분이죠. 이렇게. 네, 이렇게 보면 뭐 깔끔하지 않습니까? 그죠? come to a conclusion은 결론을 내다. let's 뭐뭐 해보자. 그 다음에 wrap up 마무리하다. end 그리고 근데 뭐 줄여서 우리는 이렇게 쓰니까 the meeting 회의를 이렇게 목적격으로 쓰인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아래를 보니까 이때는 왜 그러면 얘가 가운데 들어가 있을까? 그쵸? 그래서 이런 그 흔히 말해서 wrap up처럼 뭔가 전치사나 부사 같은 요런 게 하나가 동사에 약간 딸려 있는 요런 애들을 이제 흔히 구동사라고 많이 불러요. 영어로는 phrasal verb라고 많이 하는데 요런 애들을 사용하실 때 되게 짜증나는 게 목적어가 여기 나오는 경우도 있고 요 사이에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한데 이거는 아예 그 표현 자체에 절대 어떻게 쓰게끔 정해져 있는 애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 그냥 이거는 원어민들도 지들이 왜 그런지 모르고 그냥 무조건 이거는 이렇게 써라고 관습으로 굳어진 애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애들을 빼면, 그런 애들 싹 빼면은 한 7, 80%는 지금 말씀드리는 룰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그냥 일반 명사였을 때, 그러니까 meeting이라는 거는 대명사가 아니잖아요. 뭐 그것이라든가 뭐 그녀 이런 게 아니죠. 근데 얘는 뭐예요? 대명사죠. 그래서 대명사일 때는 사이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냥 일반 명사일 때는 이렇게 뒤에 와요. 요게 한 7, 80%의 구동사에는 이 룰이 적용이 됩니다. 이 정도만 적용돼도 7, 80%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쵸? 예를 들어서 뭐 픽업, 누구를 차로 데려가는 거, 그죠? 이런 걸 픽업이라고 그러죠. 그럴 때 너를 데리러 뭐 갈게 뭐 이럴 때는 보통 영어 회화에서도 pick you up, you가 가운데로 들어오는데, 만약에 이거를 이런 대명사가 아니라 뭐 그냥 그 남자라고 할게요. The man 이렇게. 그럼 이때는 pick up 하고 뒤로 가요. The man 이렇게. 그 다음에 뭐 사람 이름을 해도 마찬가지야. pick up Jason 이런 식으로. pick up Peter 이런 식으로. pick up Susan 이렇게. 근데 이거를 him이나 her로 바꾸면 pick him up, 그 다음에 pick her up 이렇게 이제 위치가 바뀝니다. 그러니까 대략 이게 한 7, 80%는 적용이 되고 한 30%의 변태들은 그저 그때그때 내가 부딪힐 수밖에 없다. 자, 그럼 요걸 볼게요, 여러분. 자, 보시면 I reached 하고 the, 그리고 여기 이렇게 빈칸이죠. 여기다가 conclusion을 넣어보겠습니다. 짠! 자,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이거 착실하게 해석을 드려야 되는데, 보세요, 여러분. 보아하니 이건 딱 여기까지 하면 오늘 아주 깔끔하게 마무리가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여기에 쓸 말은 당연히 이거니까 결론이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여러분이 반드시 주의하셔야 될 게 뭐냐면 여기서 딱 세 가지 포인트를 잡겠습니다. 자, reach라는 동사와 그 다음에 that이라는 단어, 그 다음에 it이라는 요 세 단어입니다. 얘네가 왜 중요하냐면 reach는 보통 사전에 치면 어떻게 나오냐면요. 자, 제가 지금 reach라고 해서 검색을 했죠. 네이버 영어 사전에. 그러면 지금 옥스퍼드 영어 사전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렇게. 땡땡에라는 말이 앞에 붙어 있죠. 이렇게. 이게 들어가 있는 게 원래 맞는 겁니다. 왜냐하면 보세요. 예를 들어서 예문을 보면은 요거가 쉬우니까 이걸로 봅시다. I hope this letter, 이 편지가 reaches you 이렇게 나오죠. 요 앞에 to가 없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거를 모르면 reach to you로 써요. 거의 99%가. 왜냐면 우리 입장에서 reach를 그냥 만약에 뭐 도달하다, 닿다 이렇게만 외우면 당연히 에라는 말을 넣어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 to를 씁니다. 여기다가. 그러니까 원래 사전에 이렇게 나와 있어야 맞고 이거에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요렇게. 그리고 타동사란 개념을 한번 알면 사실 이 짓을 안 해도 돼요. reach는 타동사다 그러면 바로 목적어네 이렇게 쓰면 되지. 그걸 모르니까 계속 to를 써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러는 거란 말이에요. 그쵸? 오케이. 그래서 제가 뭐 사전을 뭐 비난하는 건 절대 아니고 그냥 비판적 눈으로 보자면 이렇게 쓰지 않으면 지금 이거는 잘 돼 있죠. 옥스퍼드 영어사전은. 근데 그냥 예를 들면 그냥 뭐 이르다, 다다르다 라고만 나와 있거나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그거는 엄연히 말해서 잘못한 거예요. 네. 물론 아까 그거는 이제 거꾸로 한국어를 그렇게 찾아야 되니까 그렇게 해놓은 건데, reach를 사전에 쓸 때는 땡땡에 이르다 이렇게 식으로 한국어로 정리를 해놓는 게 사전의 기본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지 아니하다면 무조건 그거는 사전이 잘못한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reach는 뭐죠? 땡땡에 도달하다 라는 뜻입니다. 타동사라고 아까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이 that은요 보시면 that만 보면 전부 다 관계대명사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게 여러분 탓만은 아니에요. 왜냐면 that 그러면 무조건 관계대명사, 그러니까 관계대명사 파트에서 이걸 본 거 외에는 어디서 딱히 보지를 않는 것 같아요. 근데 보시면 지금 봐봐요. 뒤에 It's best to pursue my passion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my passion, 나의 열정을 pursue, 이게 이제 추구하다라는 동사죠. to가 앞에 붙었어요. 그러면 이제 보통 to 부정사라는 영상 제가 많이 그동안 올려서 아시겠지만 pursue 하기 위해서란 말일 수도 있고 pursue 할 이런 말일 수도 있고 pursue 하기
pursue하는 것 이런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말 해석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서 어떻게 쓰였냐면은 열정을 추구하는 게, 좀 더 풀면은 열정을 추구하는 것이 이런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이 부분입니다. To pursue my passion. 이게 내 열정을 추구하는 것, 또는 뭐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it's best란 말은 가장 좋다라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제 이 that은 뭐죠? 지금까지 쭉 따라왔으면 딱 당연히 야 이거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뭐뭐하다는 뭐뭐라는 뭐뭐라고 이 역할이 이거예요. 뭐뭐하다는 뭐뭐라고 등등 이런 역할을 이게 that이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It's best to pursue my passion. 내 열정을 쫓는 것이 베스트하다는 뭐죠? 결론 이렇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직독직해 그 허상이라니까요. 이걸 어떻게 그렇게 할 건데 아니 뭐 이렇게 거짓말들을 그렇게 너무 하면 그럼 이럴 거 아니야. 또 그 결정 그것은 최고입니다. 뭐 추구하기 내 열정 야 이게 무슨 짓이야 이래놓고 대충 뜻은 네가 알아서 맞춰보세요 이런 거 아니야. 아니 그게 무슨 독해예요. 그거는 단어의 뜻을 바탕으로 전체 문장의 의미를 상상해보자 뭐 이런 그 말 같지도 않은 소리들을 그렇게 그가 이 각 단어의 역할 그러니까 독해라는 것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한국어는 토시를 쓰는 언어이기 때문에 는, 에, 뭐, 를, 이런 거를 보고 우리도 알게 모르게 초등학교 때부터 보고 배워서 그 단어가 지금 문장 내에서 무슨 역할인지를 나도 모르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해했을 때 그 문장의 뜻이 뚝 들어오는 건데 영어는 그런 토시가 없어요. 그 대신에 다른 식으로 그런 거를 표현을 하죠. 그러면 순, 그 다음에 어떤 단어의 특정 용법 이런 거, 그러니까 크게 봐서는 문법 이거에 대한 지식이 충분하지 않고 훈련이 안 돼 있으면 계속 이게 좀 약간 속된 말 써서 죄송한데 옛날 발번역 똥번역이라고 그랬어요. 진짜 욕 많이 했는데 수능이 그따위니까 뭐 그냥 그렇게 번역 대충 몇 번인지 뭐 찍으시오 뭐 이런 게 수능 외국어 영역이라서 나중엔 뭐 별놈의 이상한 독해가 다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게 만약에 내가 진짜 무슨 영어 시험에 통과하려고 잠깐 쓰는 편법이면 괜찮은데 뭐 그걸로 영자 신문도 읽는다고 그러고 막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을 하니까 이게 진짜 몰라서 이러는 것 같은데 내가 어떡하지? 그러다가 대놓고 까기로 했습니다. 그래야 멈춰질 거 아니에요. 이 광란이. 그래가지고 자, I reached가 뭐예요? 나는 어디에 도달했습니다가 되는 거죠. 이 에까지 들어가 있는 게 reached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되겠군요. 그다음에 이 it은 왜 놔뒀냐면은 요게 지금 보시면 it is best to pursue my passion 이렇게 나와 있죠.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려서 아마 아시겠지만 to pursue my passion 이게 아까 뭐라 그랬어요? 내 열정을 추구하는 것. 그리고 결정적으로 한국어 번역에 것이라는 주격조사. 이게 주어라는 얘기 아닙니까? 이거를 넣어야 자연스러움을 한국어 원어민은 우리가 바로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 문장에서 to pursue my passion 이란 말은 어떤 뜻으로 쓰였냐? 내 열정을 추구하는 것이라는 주격으로 쓰인 겁니다. 그런데 주어가 뒤에 있어. 변태같이. 근데 이거는 원래 왜 그러냐? 요 뒤에다가 만약에 is best. 그래서 최고입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주어가 좀 약간 너무 길어요. 근데 영어는 결론을 먼저 내는 거를 되게 좋아합니다. 그런 언어고 그런 집단이 쓰는 언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표현할 때 처음에 is best, 최고입니다. 이렇게 결론 딱 때려놓고 뒤에다가 이렇게 붙이는 거를 걔네는 선호하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전히 주어이고 주격임은 변함이 없으나 그것이 그냥 뒤로 갔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제 영어는 어떤 특징이 있냐? 주어가 없으면은 절대 문법적으로 말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같은 유럽어라고 다 그런 건 아니고요. 주어 생략도 되게 하는 유럽어가 거의 대다수고 사실은.
그 다음에 뭐 스페인어나 라틴어 같은 경우는 가주어 없이 그냥 이런 짓을 잘 해요. 스페인어나 라틴어나 이탈리아어는 제가 잘 몰라서 확신은 못하지만 아마 그럴 것 같고, 근데 영어는 주어병이죠. 주어병이 있어서 앞에다가 주어를 허전한 자리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저 자리를 채워야 되는 이 어떤 강박에 시달립니다. 그래서 저기다가 뭘 세우냐면은, 그래서 이거를 딱 세워놓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붙이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 it은 뭐냐면은 이거를 우리가 가짜로 주어 자리에 그냥 세워놨다. 허수아비다. 그래서 가주어라고 부르죠. 그리고 이거는 아마 이거는 그냥 제 추론인데, it이란 단어를 굳이 선택한 이유, 그거는 제 생각에는 별건 없을 것 같고, 그냥 원래는 그 영어도 단어마다 성이 다 있었어요. 남성, 여성, 중성 이렇게. 독일은 지금도 있어요. 그래서 der Tisch, 이게 독일어로 문인데 남성이고, 기억이 안 나네. 하도 오래돼가지고. die Tasche, 이러면 탁자인데 여성이고 막 이런 식이에요. 근데 중성도 있거든요. 중성도. 예를 들면 das Auto, 그러면 자동차. 이거 중성이고. 근데 이제 그 인칭 대명사 같은 것도 남성, 여성, 중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영어도 인칭 대명사는 남성, 여성, 중성이 지금 남아있죠. 중성인 대명사는 없지만. 그래서 she나 he 그러면은 여성, 남성인데 it 그러면은 성이 없죠. 독일어도 비슷해요. 그래서 그 er라고 그러면 독일어로 그는 이거고, 그 다음에 sie 이게 독일어로 그녀는, 그 다음에 s 이게 그것은입니다. 그러니까 이 s가 영어의 it이죠. 그래서 걔네는 가주어 쓸 때 s를 써요. 중성 얘를. 그러니까 영어도 그런 식으로 그냥 쓰는 것 같아요. 왜냐면 가짜로 하는데 남이나 여일 필요는 없으니까. 그래서 걔네 보면 wie geht's es Ihnen? 이런 거 s 붙여가지고 assist, windisch, 바람이 많이 분다든가 막 이런 식으로 써먹거든요. 그래서 아마 성이 남도 여도 아니어서 가주어로 쓰기에 제일 지들끼리 괜찮았는지 않나, 그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중요한 얘기를 제가 많이 했죠. 꼭꼭 다시 돌려보시고, 특히나 이제 여러 가지 물어볼 데 없어서 제일 짜증나는 그런 거를 저는 매 강의마다 못 참고 다 설명합니다. 이런 게 아마 여러분들의 내공이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다음 강의에서 만나요. 짜이지엔, 아디오스, 짜네.